여러분 반갑습니다. 방문각 공무원 행정법의 강성빈 변호사입니다. 자, 11월 주간 모의고사 2회 해설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고 1번, 2번, 그 다음 3번, 4번 전부 다 처분과 관련된 이론 판례가 되고 굉장히 다 중요한 판례들만 모여져 있네요. 특히 3번이 좀 어려우셨을 텐데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1번과 2번은 모두 작년 국가직에 기출되기도 한 중요한 내용들이고, 자, 어떤 처분이 법에 근거가 있는지, 행정 절차법을 준수했는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차법 준수하지 않은 처분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처분이 없다, 위법한 처분이 있다. 위법한 처분이 존재하는 거죠. 절차 준수했는지는 처분의 위법적법 여부를 따지는, 즉 본안에서 따질 문제지 소송 요건 심사 단계, 똑같은 말 처분이 있냐 없냐 단계에서 따질 문제는 아닌 겁니다. 법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어떤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인지 애매해요. 그러면 국민 우선적으로, 즉 상대방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행위가 처분이면 항고로, 그 이외의 공행정 자격이면 당소로, 아니면 아예 민사소송으로, 즉 불복 방법 선택을 상대방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판단을 한다. 이것도 맞고, 다음 4번 거부 처분이 처분이 되기, 즉 어떤 신청을 거부한 것이 거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떤 신청권이 있어야 하죠? 네,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청권의 존부는 케바케가 아니다 그랬죠. 즉 개별 구체적으로 네가 누군지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법을 해석해서 일반 추상적으로 판단된다. 또 맞고요. 더 나아가 신청권이라는 개념은 허가받을 권리, 응답받을 권리. 응답받을 권리죠. 네 허가 신청이 허가의 요건을 갖춰서 허가 처분이 나가야 하는지 거부 처분이 나가야 하는지는 본안에서 따질 문제이기 때문에 네가 응답받을 권리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걸 넘어서 내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라는 만족적 결과를 받을 권리까지는 필요 없다. 모두 다 맞았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어마어마하게 빈출되는 판례죠, 여러분. 어떠한 행정작용, 저 처분을 행정작용으로 읽어볼게요. 행정작용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 미친다 해서 그냥 끝이에요.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처분이죠. 그것이 행정규칙에 밖에 규정이 없었는지 법에 근거가 있는지는 1번에서 보신 것처럼 바로 어디서 따질 문제? 본안에서 따질 문제지 처분성 인정의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같이 다 중요했던 A급 판례들, 정답은 4번. 다음 2번 계속해서 처분성 문제 가볼게요. 검사가 불기소했다. 아무튼 검사 나오면 너무 땡큐죠. 왜요?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면 다 어느 법에 따른 불복 절차가 있음? 형사소송법의 모든 내용이 다 적혀 있으니까 행정법은 올 여지가 없어서 이 불기소 결정이든 기소 결정이든 안 처분이더라. 1번이 정답이었네요. 자, 그럼 2번. 자, 이게 단순 암기사항이죠. 좀 처분인지 아닌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인권침해 사실을 말하고 어떤 내 권리를 구제해달라는 걸 진정한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 인권위가 각하나 기각 결정했다. 네, 처분성 있는 걸로 봐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이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소송으로 가야 하지 헌법 소원으로는 가지 못하게 됐죠. 다음 3번 민간 투자 사업에 있어서 네가 이 사업해라라는 사업 시행자 지정은 어마어마한 특허 처분이죠. 엄청난 개발 사업을 독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주니까요. 맞고요. 다음에 산업단지 입주 계약 해지 통보, 이런 건 진짜 여러분 좀 답이 없어요. 써 있는 건 계약의 해지 통보죠. 그렇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7급 시험엔 이미 기출된 적이 있는 판례고, 이거는 계약의 해지라고 써 있지만 읽을 때는 무엇이다? 처분으로 본 사례가 됩니다.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소송 요건이 원고적격이 나오네요. 자, 원고적격의 개념 정도는 여러분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처분의 근거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세 가지 이익, 개별, 직접,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지 그걸 넘어서서 간접, 사실, 경제적 이익에는 포함되지 않죠.
이번 판례 올해인가 작년 국가직 시험에 기출된 재밌었던 판례죠. 자, 영어 과목 교과서로 이제 선택이 되고 싶어서 검정 신청을 했더니 불합격 결정을 받았고, 그럼 자신에 대한 불합격 결정을 다툴 원고 적격은 당연히 있을 텐데 말 자체도 웃기죠. 아무런 관련 없는, 아니 어떻게 저 수학 교과서 해주냐 저 출판사에, 뭔 상관이에요 네가. 그래서 법률상 이게 없죠 당연히요. 예, 재밌었던 사례고, 그 다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국가가 지자체장한테 업무를 기관이임 시켰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한다. 자, 기관이임이 있게 되면 국가 위임기관과 수임기관의 지위는 지금 제가 손으로 표현한 것처럼 수직적인 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국가는 명령권 등을 발동하여 그 기관이임 사무 처리에 대한 지자체장의 업무 혜택 등을 다툴 수 있는 것이지 따로 소송을 걸 필요는 없죠. 아예 허용해 주지도 않는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4번. 자, 원래 선관위 위원장 등은 단순 행정청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과 원고 자격이 없음이 원칙이지만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죠. 권익위가 조치 요구한 사례. 다툴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조치 요구의 처분성을 인정해주고 행정청에 불과한 선관위 위원장 등의 당사자 능력과 원고 적격을 모두 인정을 해주죠. 소방청장 또는 시도 선관위원장 사례,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4번도 X였습니다. 다음 4번. 그 다음 소송 요건이 소외이익이 나오네요. 자, 취소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자, 소외이익을 부정케 하는 세 가지 표현이 있죠.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됐다든지, 또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게 됐다든지, 또는 권리 침해 상태가 해소됐다든지, 원칙적으로 소외이익이 없어지게 되어서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하게 되겠고, 자,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분의 효력이 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외이익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2번 판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법원이 이게 위법한지 아닌지를 해명할 필요성이 법률적으로 있다.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외이익을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 3번. 소외이익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하나 꼽아봐라 그러면 이 판례를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죠 여러분. 바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많이 공부했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그 사례잖아요. 미성년자한테 술 한 번 팔면 영업정지 2달, 2번 팔면 영업정지 석 달이다. 그럼 제가 한 번 팔아서 영업정지 2달 받았고 2달 지났다. 그럼 이제 처분의 효력이 기간 경과로 소멸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미 다 지나간 영업정지를 다툴 소외이익이 없어야 하지만 그래도 있죠. 왜요? 나중에 또 걸렸을 때 나 이제 2번 위반한 것이 되어서 영업정지 석 달 받을 텐데, 만약 이미 경과한 선행처분 날려버리면은 다음 위반이 1회 위반에 그치게 되잖아요. 따라서 제재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 처분의 어떤 가중 전제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그걸 다툴 수 있게 되죠. 모두 맞은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최근에 7급에 기출됐던 내용이 되고요. 더블 직위해제 사례. 즉 예를 들어 처분 사유 A를 이유로 직위해제를 했다가 다시 B를 이유로 새로운 직위해제를 또 때렸다. 자, 그럼 원래 직위해제는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 두 번째 새로운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한 것을 우리 판례는 뭘로 보냐? 선행 직위해제 처분을 직권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직권 철회됐다는 말은 당연히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다는 뜻과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 네가 복직하고 싶으면 후행 직위해제를 갖고 싸워야 하지 이미 소멸한 선행 직위해제 처분을 다툴 소외이익은 없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 다음 5번. 네, 원고 적격 소외이익 섞여 있는 것 같네요. 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구속적 행정 계획이고, 물론 여기서 시험 포인트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 물론 이런 키워드만 기억하셔도 좋지만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제도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되게 되고, 이런 도시관리 계획 같은 행정 계획들은 철저하게 사익 보호성이 클까요? 공익을 우선 보호하는 걸까요? 공익을 목적으로 해요. 개발 제한 구역 제도 자체가 오직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확대하거나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나 말고 다른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는데 나는 빠졌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다툴 사익보호성 똑같은 말 원고 적격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다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사용검사 처분 우리가 보통 주글자로 줄여서 준공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해하시기에는 사용검사란 말이 훨씬 쉬울 거예요. 모든 건축공사는 다 완공되고 나면은 곧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뭘 받아야 되죠? 사용할 수 있는지 최종 검사를 받아야 되고 확인 처분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죠. 달리 말해서 이 검사를 받아야만 이 건물을 쓸 수 있게 되는 이 사용검사는 결론적으로 수익적 처분이에요. 그럼 설령 하자 있는 건물에 대해 사용검사가 내려졌다 할지라도 저건 수익적 처분이니까 입주 예정자들은 민사소송으로 시행사나 시공사를 대상으로 소송, 하자 보수 소송 등을 걸어야 하지 수익적인 사용검사 즉 준공을 다툴 판례가 원고 적격 부분으로 봤는데 어쨌든 법률상 이익은 없다가 되겠습니다. 뭐 소이익이 없다고 볼 여지도 충분해요. 다음 3번. 자, 건축 허가가 잘못 나갔다. 건축법에 따른 옆에 건물과의 이격거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위법하다 할지라도 이미 건축이 완료됐다. 똑같은 말 이제 건축 허가를 가지고 싸울 단계는 지났다. 어떤 우리 판례는 대부분의 어떤 개발 사업이나 건축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상당 정도로 어떤 건축이 진행되거나 개발 사업이 진행된 후에는 아예 다 소이익을 부정해 버리죠. 원상 회복이 너무 힘들거나 불가능하니까. 따라서 답을 가르쳐 주네요. 원상 회복 불가능함으로 소이익이 없고. 다음 4번. 비록 제명 의결 취소 소송 중 내가 임기 만료되어서 이긴다 할지라도 복직 못하더라도 이기면 내가 제명된 날부터 임기 만료된 날까지에 못 받은 뭘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을 인정해주는 소액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 제재 처분의 경우와 못지않게 중요한 최빈출 판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가 되어요. 자, 다음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고 적격 옳은 걸 찾아보래요. 자, 올해 국가직 7급 시험에도 오랜만에 기출됐던 내용이 되는데 대리다라고 표시하고 했대요. 그럼 결국 대리 기관이 누구를 위해서 이 처분을 하는 건가요? 피대리 기관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도 누구다? 피대리 행정청이 되죠. 정답 1번이 되겠고 올해 국가직 7급 시험에서는 요 한 글자 지우고 나와서 X인 걸로 정답이 됐죠. 대리 행정청이 피고다 아니에요. 대리인 거 표시하면 당연히 피대리 행정청이 표시가 되는 거고 그럼 틀린 애들 2번부터 4번까지 다 틀린 것 같은데 옳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상급 행정청이 지시해서 하급 행정청이 자기 명의로 했다. 그러니까 피고도 상급 행정청이다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항고 소송의 피고 적격은 처분 땡땡자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쵸? 명의자예요, 명의자. 하급 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했다면 피고도 명의자인 하급 행정청이 되는 거고 다음 피고 적격을 갖는 행정청은 말 그대로 행정청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 행정청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권한이 있어야 되죠. 내부적 의사결정 권한뿐만이 아니라 대외적 무슨 권? 표시권이 있어야 하죠. 따라서 표시권이 없는 이상 의사결정하는 기관일지라도 행정청에 포함될 수 없게 되고 그 다음 4번 유명한 서운 취소 사건 대한민국에서 서훈 줄지 준서훈 취소할지 오직 헌법에 따라 누구만이 결정할 수 있는 행정청이자 처분권자다. 대통령이죠. 따라서 설령 서훈 취소 통보를 보훈처장이 했을지라도 그 통보는 대통령이 서훈 취소 처분을 하셨다라는 걸 사실상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그치기 때문에 처분도 대통령의 서훈 취소 결정이 되고 따라서 피고도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7번 제소기간 옳지 않은 걸 가볼게요. 자, 제소기간은 안날부터 정확히 처분 있으면 안날부터 90일이 되는 건데 자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안날은 뭐냐? 진짜 안날이에요. 나에게 처분이 있었구나. 근데 포인트 처분서를 받기도 전에 내가 궁금해가지고 정보공개 청구했고 그 처분 통지서를 비롯한 일체 서류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제소기간 시작된다? 아니죠. 왜냐?
처분서를 송달받지도 않은 이상 아직 처분이 무엇을 발생할 수도 없다. 효력을 발생할 수도 없다. 아니 처분이 효력도 안 생겼는데 무슨 제소기간이 시작되냐라는 게 바로 대법원 판례의 태도인 거죠. 따라서 네가 설령 통지 전에 알았다 할지라도 제소기간은 시작하지가 않아요. 그럼 맞는 애들 가볼게요. 2번 고시나 공고에 의하여 처분을 한다. 네 글자로 줄이면 일반 처분했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일반 처분은 네가 누군지를 몰라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언제 네가 알았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네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럼 언제가 안 날이냐? 그냥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 뭐 특별한 날짜 안 찍었으면 고시 공고 후 5일 후가 되겠죠. 즉 네가 진짜 알았는지 따질 것도 없다. 그냥 효력 생기면 넌 안 걸로 취급을 받게 되죠. 자, 다음 3번. 처분 시에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 기간이 원래 안날 90일, 이튿날 180일인데 길게 잘못 고지 받았대요. 120일 내로 걸어라. 그럼 120일 내로만 걸면 된다라는 그 규정은 어느 법 규정? 심판법 규정이죠. 왜 이런 규정이 있냐? 네 신뢰를 지켜주려고 믿었잖아요. 인데 다만 어디에는 규정이 없다? 소송법엔 규정이 없어서 네 신뢰 보호는 소송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똑같은 말 확대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다음 어느 하나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그 처분과 관련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했다. 말이 어렵게 써 있지만 A 처분 취소 소송 갖고 싸우다가 중간에 B도 취소해 주세요. B도 라고 추가적으로 병합했고 이런 병합은 어느 법에 따른 병합? 민사소송법에 따른 병합이죠. 그럼 민소법에서는 추가 청구, 추가 병합된 소송을 언제 제기된 걸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처음 말한 언제가 제소기간의 판단 기준 시점이다. 병합 신청 시 똑같은 말, 청구 취지 추가 신청 시 똑같은 말, 소 변경 신청 시가 추가된 소의 제소기간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가 되겠고 다음 8번. 자, 이 민소법상 추가적 병합이 생각보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9급 시험 기준으로도 3년 전에 그러니까 21년도 국가직 시험이죠. 1번 판례가 출제가 되었고 7급 시험 기준으로는 더 자주 나와서 요 4번 판례가 제 기억이 맞으면은 재작년 지방직 7급 시험에 기출됐고 요 8번의 1번 선지 올해 국가직 7급 시험에 또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도 또 나올 여지 많아요. 자, 똑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의 소를 걸었다가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A 처분이 있었는데 여기까지가 90일이었고 내가 무효 소송을 90일 내로 걸어요. 그러다 90일 이후에서야 비로소 잠깐만 이거 무효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판사님 만약 무효 아니면 취소라도 해줘 라고 취소 소송을 병합시켰고 추가적으로 병합시킨 거죠. 재판 중간에 병합시켰으니까. 그럼 이런 추가적 병합은 우리가 7번에 4번 선지에서 보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변경 신청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하기 때문에 왠지 요때로 봐야 할 것 같지만 그때로 안 보고 뭘로 봤죠? 최초의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시로 봤죠. 왜냐? 야, 네가 무효 확인해달란 말 속에는 어떤 취지가 다 녹아 들어가 있다? 무효 아니면 취소라도 해달라고 이미 다 넌 요때 말한 거였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런 추가 병합은 할 필요조차 없었다. 결론적으로 당초의 무효 소송이 적법한 90일 내로 제기됐다면은 병합된 청구도 적법하게 된 것이고, 자 다음 동종 사건 기각 재결. 자 전치주의와 관련된 18조 2항 3항의 조문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되고요. 자 전치주의 즉 행심을 먼저 거쳐야 하지만 18조 2항은 청구는 하되 재결은 안 받아도 되고 사망은 청구조차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예외 사유를 정해놓고 있고 이번 선지에서 말하는 동종사건 기각재결이 바로 18조 사망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조차도 없다. 찾기 어려우셨을 텐데 혹시 모르셨다면은 이 18조 2항과 3항의 조문을 정확히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번이 정답. 다음 3번 관할법원과 관련된 행소법 9조 2항 조문이죠.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 때는
굵직한 사건일 테니까 얻다가 서울행정법원 똑같은 말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법에 걸 수 있고 다음 당사자 소송으로 서울에 걸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행법에 걸었어야 되는데 실수로 민사로 지방법원에 잘못 걸었고 그럼 민사 지방법원은 원래 행정법원으로 이송을 해줬어야 하죠. 근데 민사판사도 이거 민사소송으로 착각해서 판결을 때려버렸다. 그러면 관할 위반에 위법이 있다라고 하게 되고 그 이유는 당사자 소송은 행정사건 관할을 갖는 법원의 무슨 관할이기 때문에 전속 관할이기 때문에 절대 행정사건 관할이 없는 일반 지방법원에선 판결을 재판을 해서는 안 돼요. 따라서 다 엎어버려서 처음부터 다시 해라라는 그런 판례였죠. 다음 9번 옳은 걸 찾아라가 되고 1번 너무 중요한 최신 판례입니다. 벌써 7급 시험에 기출이 됐고 9급 시험도 곧 나올 거예요. 자, 행소로 걸었어야 되는데 실수로 민사로 잘못 걸어요.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8번에 4번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사법원은 행정법원으로 원래 이송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기가 관할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재판으로 진행해서 판결 때리면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관할 위반에 위법이 있게 되어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최신 판례 이게 어차피 이송시켜봤자 제소기간 지난 게 명백하다. 그럼 이송시켜봤자 각하될 거잖아요. 그럼 굳이 귀찮게 그렇게 할 게 없이 어떻게 하자? 그냥 민사법원에서 각하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죠. 1번이 정답이 이게 틀린 거고요. 다음 2번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재결해서 취소됐다. 자, 이것도 좀 어려운 판례인데 자, 갑이 허가 신청을 해요. 근데 거부 처분을 받았고 그에 대해 행정심판을 걸어서 취소 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갑과 라이벌 경쟁자였던 을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을은 갑이 잘 안 돼야 좋은 거죠. 경쟁자니까. 그럼 거부 처분을 받으면은 갑이 을은 좋은 건데 이게 취소 재결을 받으면 을한테는 안 좋아요. 허가를 받을 확률이 생긴 거니까. 그래서 이 취소 재결을 다툴 수 있는지 문제됐지만 다툴 수 없다라고 보죠. 왜? 거부 처분 취소 재결 나면은 행소법 30조 2항에 따라 기속력에 의해 재처분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그럼 행정청은 무조건 허가를 해줘야 된다가 아니죠. 허가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다른 처분 사유 가져와서 다시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또 거부하면 을은 아무것도 손해본 게 없잖아요. 따라서 너는 후속 처분을 기다렸다가 싸워야 하지 아직 그런 것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결을 다툴 소외이익은 없다라고 하죠. 그 다음 3번 5글자 읽고 끝이죠. 생태 자연도 왜 이런 걸 설정한다? 공익을 위해서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니까 사익보호성 없어서 원고 적격 없고 따라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소청심사 결정이라는 말이 바로 행정심판의 재결이죠. 그럼 재결 취소 소송을 걸었대요. 그럼 이 소청심사 단계에서 주장된 사유만 행정소송에서 판단으로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은 소유도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떤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걸었고 행심 단계에서 내가 A와 B가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기각결정이 나요. 그래서 내가 취소 소송을 걸었고 뭐 원처분이든 재결이든 상관없습니다. 취소 소송 과정에서 이번에는 A, B뿐만이 아니라 C도 위법하다라는 새로운 위법 사유를 주장했더니 행정청이 아니 판사님 잠깐 이 C는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위법 사유인데 이렇게 소송에서 처음 제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주장을 한 거고 법원의 결론은 뭐죠? 헛소리하지 마라. 행정심판에서 주장된 사유만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심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유도 얼마든지 행정소송 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조금 읽기는 어려웠을 판례지만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이제 소송 요건 끝나고 집행정지가 나오네요.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고 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집행 절차 속행으로 인할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하나 기억하셔야 되죠. 행정심판은 중대한 손해 예방에 필요, 소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필요. 두 번째 기억하실 내용 그냥 집행정지에 관한 23조 2항 그대로 가져온 건데 여러분 은근히 물어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집행정지는 신청으로에 따라 하는 것이 실무상 99.9%겠지만 법 조문상 무엇으로도 가능하다 써 있다.
직권으로도 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조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럼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무엇이죠? 적법한 본안의 계속이 진행 중이어야만 하는 것이고, 조문 자체에도 써 있죠.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3번과 4번 중에 무엇이 정답이 될까요? 집행정지 결정을 했네요. 법원이 멈춰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본안이 취하됐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요건이 뭐였는데, 본안이 계속되고 있어야 되는데 본안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그 즉시 법원이 한 집행정지 결정은 어떻게 된다? 실효되는 것이지 법원의 별도의 취소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 그럼 4번. 자,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 중에 하나죠. 이걸 멈추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라는 건 누가 증명해야 될까요? 언제나 없다는 거를 증명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죠. 있다라고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럼 행정청이 이거 정지시키면 공익에 이런 손해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지, 신청인이 그런 공익의 침해 없다. 어떻게 증명해요 그거를? 그렇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가 됩니다. 다음 계속해서 집행정지 옳지 않은 거요. 1번이 정답이네요. 죄송해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어디까지나 집행정지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집행부정지 원칙의 예외입니다.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면서까지 네 권리 구제를 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따라서 네가 이길 확률이 제로다. 본안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그럼 어차피 넌 무조건 질 건데 집행만 정지시켜줄게. 라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집행정지 인정 안 해주죠. 다음, 집행정지는 크게 두 개더라. 하나는 효력정지, 하나는 집행 또는 절차 속행정지인데 뭐가 법적 안정성을 가장 침해한다? 효력정지가 가장 침해한다. 그래서 효력정지는 일빠따가 아니고 최후의 수단. 즉 집행이나 절차 속행정지로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효력정지 못한다라고 하죠. 다음 3번. 말 되게 그럴싸하게 써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줄만 보시면 끝나요. 위에 세 줄은 제가 헷갈리시라고 함정으로 낸 거고, 자 문제, 행정심판도 아니고 당사자 소송도 아니고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고 지금 처분 갖고 싸우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항고소송 갖고 싸우고 있다는 뜻인데, 그럼 민지법상 가처분 된다? 안 된다라고 보죠. 항고소송에서 처분 갖고 싸울 때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집행정지밖에 없고 민지법상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워낙 빈출되는 내용인데 말을 좀 헷갈리게 제가 넣은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 다음 4번. 자, 아까 우리가 소극적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을 행정청이 부담하는 걸로 보신 거와 반대로 적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 책임은 모두 다 신청인에게 있죠. 그럼 이런 요건을 결여했다라고 집행정지 기각하면은, 아니다 그런 요건 있다, 나 진짜 이거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 이런 걸 가지고 불복 즉 즉시 항고해야지, 처분이 위법하다 적법하다 갖고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항고 사유가 되지 못하죠. 왜요? 이게 적법한지 위법한지는 집행정지에서 싸울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 싸울 문제니까 본안에서 싸울 문제여서 그래요. 4번도 맞는 선지였죠. 자, 다음 12번 어려운 주제네요. 취소소송의 심리가 등장을 했고, 1번 처분이 존재하는지 부존재하는지, 쉬운 말 있냐 없냐. 소송 요건이죠. 없으면 각하니까. 똑같은 말 직권 조사 사항이 되고, 똑같은 말 변론주의 즉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판사가 직권으로 알아서 밝힌다. 그럼 원래 당사자의 주장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만 허용되고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사항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만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하는 즉 소송 요건에 대한 내용을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했다 할지라도 상고심의 판단 심판 범위에 해당하게 되죠. 왜요? 말 속에 답이 있어요. 무슨 조사 사항이니까. 직권 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판사들이 알아서 대법관들이 심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든지 늦게 주장했다 할지라도 대법원에서 재판 대상으로 삼는다. 2번이 정답 되겠고요.
다음 3번. 자, 소송 요건이란 개념 자체가 본안 판결을 받기 위한 전제 요건이죠. 따라서 원고 적격 또한 소송 요건이므로 상고심에서도 계속 존속해야 되고 상고심 중 그걸 흠결하면 소송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 각하가 되겠죠. 다음 4번. 행소법 26조 조문입니다. 변론주의 일부 예외 조문이죠.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고 네가 주장하지 않은 것도 뭐 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중요한 조문 기억하셔야 돼요. 작년에 기출된 조문이죠. 다음 이제 취소 소송의 마지막 파트네요. 판결의 효력이 나옵니다. 자, 1번 같은 걸 뭐라고 하죠? 취소 판결 확정되면 당연히 취소된다. 네, 형성효라고 하죠. 다음 기판력은 주문과 이유 중 어디에만 미친다. 주문에만 미치지 이유에까지 미치지 않더라. 왜냐? 민소법 216조에서 그렇게 정해놔서 그래요. 다음 정답은 쉽게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허가 취소를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사를 해요. 그럼 무허가 영업이었죠. 근데 나중에 그 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이 있었다. 그럼 취소 판결의 무슨 효에 따라? 소급효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처분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난 한 번도 영업허가 취소를 당한 적이 없게 되죠. 결론적으로 그 이후의 영업도 유허가 영업이 된다. 3번이 정답. 다음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됐다는 뜻은 법원은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라고 법률적 판단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 과세처분 위법하다라고 소송상 주장할 수 없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효 확인 소송 걸었다. 위법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허용되지 않고 그게 바로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이고 똑같은 말 그 취소 판결의 다시 취소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의 기판력이 무효 확인 소송에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음 14번. 자, 기판력이 주문에만 미치는 것과 달리 기속력은 어디까지 미치죠? 구체적 위법 사유 즉 이유 중 판단까지 미치죠. 자, 근데 종전 처분 사유와 기사동이 다르대요. 란 말은 법원이 하지 말란 적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유를 가지고 똑같은 처분 또 했다?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 정말 교수님들이 즐겨 출제하시는 X선지가 됩니다. 다음 정답은 2번. 옳은 거 찾는 거니까요. 자, 법원의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는 말은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거죠. 근데 행정청이 처분을 위법하다라고 직권 취소하고 싶대요. 그럼 법원이 적법하다고 봤는데 난 위법하다고 보는 거니까 왠지 기속력에 저촉되어 개기는 것이니까 안 될 것 같지만 상관없죠. 왜? 기속력은 어느 판결에만 인용 판결에만 발생하지 기각 판결에는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이렇게 기각 판결 후에도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 2번 정답이 되겠고 판례는 아니지만 교수님들께서 최근에도 자주 출제하시는 함정 패턴 정선지긴 하지만요. 그 선지예요. 자, 그럼 3번 길게 써 있고 간접 강제 내용이 되죠. 조문 34조 1항 그대로 가져오고 제가 한 군데다가 장난을 친 건데 간접 강제 그냥 보면 바로 이 출제 포인트가 보이셔야 돼요. 무엇으로는 안 된다? 직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다음 간접 강제 결정에 따른 배상금의 법적 성질은 재처분이 늦어짐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처분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심리적 강제 수단에 그치죠. 따라서 의무 이행된 이상 설령 법원에서 정한 기간 지나서 했을지라도 더 이상 뜯어내는 추심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15번 이제 그 밖의 항고 소송이 무효 확인 소송이 나오네요.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고 무효 확인 소송 최빈출 판례 하나 꼽아라. 그럼 바로 이 보충성이 요구되는지 판례죠. 자, 민사 소송에서는 돈 내놔라는 이행 소송이 가능하면 넌 나에게 돈 갚을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와 같은 확인 소송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빙빙 돌아가는 우회적인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 요건이 결여되어 소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 지만 항고 소송이 무효 확인 소송 걸 때는 보충성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보죠.
취소 판결에 기속력이 준용되기 때문에 무효 확인 판결만으로도 다이렉트로 권리구제가 된다. 따라서 별도로 이행 소송 가능한지 등을 따질 거 없이 다이렉트로 그냥 무효 확인 소송 와도 돼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음 불가증력이 발생한 처분이래요. 그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무효인 이유로 근거법이 위헌이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설령 이 근거법이 위헌이라 할지라도 이미 불가증력이 생긴 이상 위헌 결정에 무엇이 저 처분엔 미치지 않게 되죠. 소급표가 미치지 않게 돼요. 설령 위헌이었다 할지라도 불가증력이 생겼으니까. 그럼 설령 위헌 결정 받는다 할지라도 소급표 안 미치니까 저 처분은 적법하고. 그러면 넌 어차피 적법한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 건 것에 그치게 돼요. 설령 위헌일지라도. 물론 위헌 아니면 당연히 기각이겠고. 결론 위헌인지 따져볼 것도 없다. 위헌 아니면 당연히 청구 기각. 위헌이어도 소급표 안 미쳐도 청구 기각. 결론은 청구 기각이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다음 3번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셨던 추가적 병합에서 제가 했던 말이죠. 무효 확인 소송에는 어떤 너의 말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무효가 아니면 취소라도 해달라 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소기간도 최초의 무효 확인 소송 기준으로 봐줬고, 따라서 그 병합 안 걸었을지라도, 즉 무효 확인 소송 걸었는데 취소 사유밖에 없다. 취소 판결을 해주죠. 제소기간 내에 제기됐다면은. 그 이유 3번 선지처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이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되죠.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행소법 30조 규정은 무효 확인 소송에 준용되는 건 맞지만 간접 강제에 관한 34조 규정을 입법의 불비, 즉 법을 잘못 만들어서 준용 안 시키고 있죠. 결론 무효 확인 소송 또는 판결에는 절대 무엇이 안 된다? 간접 강제가 안 돼요. 정답입니다. 자, 이제 그럼 당사자 소송 옳은 걸 가볼게요. 행소법 조문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고 밖에 공법상 법률 관계가 난 소송이다.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고, 정답이네요. 1번부터 정답이었고, 그럼 틀린 애들을 몇 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두 글자 읽고 그냥 결론 내셔야 되죠. 어차피 단수 남기니까. 환매. 무슨 소송이다? 민사예요, 민사. 환매에서 매자가 사법상 매매계약의 매자라 그랬죠. 틀렸고. 다음 3번 자원회수시설 6글자 그거 보고 그냥 맞추셔야 돼요. 이건 외울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뭐다? 민사.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이었죠. 그에 대한 위탁 운영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닌 무슨 사법상 계약. 그러니까 민사. 그 다음 4번 5글자 보고 암기하셔야죠. 부가세. 부당이득이 아니다. 무엇이다? 당사자 소송이다. 특히 4번은 빈출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 4번은 지금 바뀌기 전 구 판례가 되고 지금은 다 당소로 보죠. 다음 17번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자, 당사자 소송은 이게 형식적으로는 행정소송이지만 그 진행 절차라든지 모든 건 다 그냥 뭐랑 똑같다. 민사랑 똑같아요. 따라서 동갑하라는 당사자 소송의 청구 인용 판결을 할 때는 1심 판결문만 가지고도 압류를 들어갈 수 있는 이른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게 되고,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공무원 연금이든 군인 연금이든 법관의 명예퇴직 수당이든 다 뭘 받아야 구체적인 권리가 생긴다? 지급 결정 받아야 생긴다. 따라서 군인연금법상 급여 받고 싶으면 급여 지급 결정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걸 거부당하면 그것이 무엇이죠? 거부 처분이 되죠. 따라서 당사자 소송이 아닌 항고 소송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 되고, 다음은 3번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툰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었죠. 정신이 없네요. 그다음 3번 조합총회 결의 효력을 다툰다. 똑같은 말 아직 인가 고시나기 전임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항고 소송이 아닌 무슨 소송?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게 되는 거고, 자 4번 선지 이미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2번이랑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법관이 명예퇴직 수당을 받고 싶다. 그럼 먼저 지급 결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급 결정 받았네요. 그럼 그 액수는 행정청이 정한다. 법령에 액수가 정해져 있다. 후자죠. 명예퇴직 수당 규칙이라는 법령에 이미 다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액수 갖고 다툴 때는 어떤 소송?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고 법관은 당연히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피고도 누가 될까요? 대한민국 국가가 되겠죠. 자, 이제 이번 주차 마지막 주제인 행정심판이 등장했습니다. 자, 1번 행정심판과 소송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죠. 소송은 오직 위법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만 심판은 무엇도 포함되고 부당한, 즉 합목적성 심사도 포함되고 부당한 거부 처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해라, 허가해라 라는 심판을 뭐라고 하죠? 의무이행 심판이라고 하죠. 네,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즉 원래 당사자 능력 없어야 하지만 소송 수행의 편의를 위해 행정심판법은 그런 경우에도 대표자 등이 있으면 대표자 이름이 아닌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죠. 다행심법 조문들입니다, 여러분. 자주 강조드리지만 행정심판은 조문부터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다음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 등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규정 없는 한 행심 못하죠. 당연한 거예요. 왜? 누가 행정심판을 해요? 대통령이 행정부의 짱인데. 그런 개별법이 아마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그런 거 없으면 못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국정원장이 처분을 했대요. 그럼 누가 행정심판을 하냐? 국정원장은 누구 직속 기구냐면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정심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누가 한다? 국정원 자체적으로 다시 하죠. 따라서 중앙행심위가 아니에요. 4번이 정답. 다음 19번. 자, 행심법에서 중요한 조문 중에 하나인 바로 30조인지 31조인지 살짝 헷갈리네요. 임시처분 조문이 되고 작년 7급 시험에서 나온 이 임시처분 조문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건데 30조 1항 플러스 3항 합쳐놓은 거거든요. 포인트는 여기에요. 임시처분은 집행정지 가능할 때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30조 3항에서 말하길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적어놓고 있죠. 긍정문으로 하면은 집행정지할 수 없을 때만 임시처분이 가능하다입니다. 자, 길게 써 있어서 포인트를 찾기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세트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은. 다음 행정심판은 딱 몇 번밖에 못 받는다? 한 번밖에 못 받죠. 그게 바로 2번 선지에서 나온 조문 때문에 그런 거고. 다음 자, 행정심판 걸어서 내가 최악으로 졌다라고 해봤자 전부 기각 재결을 받는 것에 그치고 더 불리한 재결을 행심위는 절대 할 수 없다. 이게 가능하면 무서워서 행정심판은 못 걸겠죠. 다음 행심위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즉 인용 재결을 했대요. 그럼 취소 재결에는 어떤 력이 있고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청은 개기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결론, 행정청은 설령 취소 재결 불만족스럽다 할지라도 불복해서 소송을 걸 수 없게 됩니다. 자, 2주차 마지막 문제네요. 행정소송 종합 문제가 되겠고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자, 취소 소송에 부당이득을 병합시켰습니다. 자, 그럼 부당이득 청구 인용되려면은 취소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어야 한다. 그 심급에서 선고만 되면 충분하다. 후자죠. 전자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소송 절차에서 취소되면 충분하지 확정될 필요는 없고. 다음 부작위 소송에서의 첫 번째 소송 요건이 바로 처분의 부작위가 되는데 어떠한 처분을 부작위하고 있다라고 하려면은 내가 처분을 신청했어야 되고 나에게 그걸 신청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죠. 그럼 신청권이 없다는 말은 행정청이 응답해줄 의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부작위 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존재하지도 않아서 그 소송은 부적법 각하가 됩니다. 다음 3번. 자, 최근에 7급에 기출됐던 판례이고 정답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행정청이 A를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근데 판사가 보니까 A는 위법해요. 근데 전혀 다른 처분 사유인 B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처분 사유 A와 전혀 다른 사유 B가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사동이 인정 안 돼요. 그럼 기사동이 다르면은 행정청은 저 B를 재판 계속 중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절차를 통해 추가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기사동이 다르니까.
즉 행정청조차도 추가 못 시키는데 판사가 B가 있네. 그러니까 적법하다. 말도 안 되죠. 이딴 건 절대 허용될 수 없다. 아무리 보충적 직권심리 가능한다 할지라도 이건 선을 넘었다고 본 최신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고 연결되는 문제네요. 4번. 처분 사유 추변이 허용되는지와 관련돼서는 오로지 기사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데 자 이건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것도 최신 판례예요. 공부하시라고 하나 가져온 거고 근거 법을 추가했다. 그래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동일하면은 추변 즉 추가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이 변경되면 그런 법도 추가할 수 없는 건데 처분이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 바뀐대요. 그럼 결론적으로 기사동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재판 방식도 달라지고 원고가 입증해야 될 어떤 입증 책임의 정도와 난이도도 달라지고 원고의 방어권 침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기속행위를 재량행위로 뭐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바꾸는 그런 추변은 허용되지 않더라. 이런 최신 판례까지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회차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